8번으로 가는데 챕터 8. 자, 행정심판 청구. 지금 취소심판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자, 심판청구가는 처분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처분은 처분 문서를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송달 받는 순간 알게 되죠. 대개. 그 날짜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하라. 이게. 민법에 따라서 초일은 불산입에 오늘 초일 첫날은 이제 산입하지 않고 이렇게 90일 안에 합니다. 꼭 90일이 끝나는 날이 만약에 그 공휴일이면 오늘처럼 이렇게 토요일이죠. 그럼 여기 이제 다음 그 월요일 날 24시까지만 제출되면 됩니다. 그건 민법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 규정을 왜 뒀냐면 이 규정을 왜 뒀을까? 대개는 처분을 알죠. 99.9% 보통 그러니까 거기 27조 1항에서 딱 걸려버립니다. 대개는 공문을 송달받죠. 근데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극단적으로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지는데 혹시 뭐 미국에 한참 뭐 두 달 동안 한참 가 있었어. 미국에. 이 사람 뭐 모르죠. 예, 모르죠. 그러면 이때 이제 180일이 걸리는데 그런 건 잘 안 일어나고 실제로 이거는 제3자가 있는 경우가 이 항에 적용되는 거야. 제3자 사건. 제3자 사건은 뭐냐면 지금 행정청이요. 가백에 이러한 어떤 처분을 했는데 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요게 이제 수익적 처분일 때 특히 그래요. 그리고 얘네 둘이 뭐 경쟁자 관계에 있을 때 경쟁자나 뭐 경원자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제3자 여기 제3자라고 봐요. 만약에 여기에 뭐 주유소 허가 처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 주유소가 설치되는 거 이제 싫어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주유소 허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게 처분이죠. 요 처분할 때 얘한테는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고지했죠. 처분할 때는 당연히 얘는 알고 있죠. 얘한테는 고지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한테 허가를 내줄 때, 요 제3자한테는, 그러니까 행정청이 막 제3자가 누군가 막 찾아다니면서, 아, 얘도 제3자겠구나. 요 주유소 허가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문서를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1항이 걸리지는 않죠. 이 사람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거는 조문이 적용될 수가 없죠, 얘한테는. 그죠? 예. 요런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180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 조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고지할 때 혹시 잘못 알리면 그 잘못 알린 기간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구형 표시 내 일부러 써놨는데 판례 처음으로 하나 써놨는데 이게 지금 법률에는 뭐 알게 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게 된 날이 뭐냐. 그다음에 소송법에는 아마 안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알게 된 날, 안 날이 무슨 뜻이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판례는 뭐라고 써 있죠? 현실적으로 안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한다. 예, 보통 이제 그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면 어떻게 되죠? 알게 된 것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문서를 보내면 가령 집에 있던 뭐 중학생 딸이 요 문서를 받았어. 여러분, 중학생 딸이 이제 아버지는 집에 없으니까 중학생 딸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안 날이야 어떻게 되는가? 안 날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대개 딸이 받으면 문서를 받으면 보통 딸이 봤을 때 중학생 정도면 이제 사리 분별 능력이 있잖아. 딱 보면 이상하다. 이거 보통 문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빠한테 알려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안 날로 보자는 거야. 예,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추상적으로 알았을 것 같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요. 됐나요? 설명이? 청구기간. 이따가 이제 소재기기간에서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9. 임시구제제도. 집행정지라는 거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행정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집행정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행정심판을, 소송에도 똑같은 제도 나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거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설사 이 사람이 원고나 아니면 청구인이 이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흐르는 바람에 그동안 손해가 막심할 가능성도 있죠. 그치? 뒤늦게 이기더라도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어떤 사람이 입영 통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그다음 훈련 받고 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2년이 흘렀어.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재판이 2년이나 걸렸던 거야.
그 입영통지가 위법해가지고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입영통지가 나왔던 거야. 근데 얘가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글쎄 2년이 걸린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이겼어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긴 들 뭐 하냐고, 그거. 그치? 이럴 때 대비해가지고 필요한 게 집행정지제도야. 알지? 예, 집행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지된다고요? 예, 그건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해줘요. 이 사건은 언제까지 정지됩니다. 이렇게 정지됩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징계처분 받았었어요. 예, 2개월간 정직처분 받았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 양반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집행정지 신청해서 집행정지 결정은 떨어졌어요. 그때 집행정지 결정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윤 검찰총장에 대한 요 직무 정직 처분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효력 정지는 언제까지냐? 1심 판결일로부터 한 달 후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 1심 판결로부터 한 달 후까지 뭐라고? 이 징계 처분의 효력은 정지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계속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후에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어때요? 정권이 대통령 선거가 새로 있게 된 거야,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출마해버렸어요. 당선됐어. 근데 그때까지 여기 징계 처분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었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됐습니다. 기억납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 결국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오,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한테 했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나중에 나와버렸어. 이 양반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저 민주당 쪽에서 올렸겠지? 그래서 그 집행정지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는데. 이게 통과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제 이거는 집행정지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군요. 국민을 위한 제도야. 그죠? 윤석열 총장과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 시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집행정지는 웬만하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10사람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은 구해야 되는 거거든. 국가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생길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인정해야 돼요. 웬만하면. 실제로 판례들도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읽어주시고요. 30조의 집행정지제도 있어요. 그리고 임시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세요. 집행정지제도는 어느 때 대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 할 때 집행정지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죠? 영업정지 처분을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재판 끝날 때까지. 그러면 영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런 사건을 과연 집행정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체류기간, 현재,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뭐, 유효기간 한 3년이 지났어.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니까 이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한 거예요. 거부를 당하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질문해 볼까요? 이때 행정심판은 무슨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아까 했지? 취소심판이나 의무행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그지? 됐어요? 거부당했습니다. 이렇게 심판 청구하면서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집행정지. 여기 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냐. 판례에 따르면요. 알아두세요? 안 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안 된다. 왜냐하면 거부처분 있죠? 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집행정지라는 것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거든. 그죠?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건데,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적극적인 처분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야. 근데 잘 보면, 이건 거부처분이잖아요. 여러분, 거부처분을 어떻게 정지시키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처럼 적극적 처분을 정지시키는 거죠. 어떻게, 안 하겠다라고 거부한 걸 어떻게 정지시키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판례 입장은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만약에 여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한 게 혹시 위법한 하자가 있을 때, 위법할 때 얘는 구제받는 길이 없고 그냥 본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버려야 돼.
이게 지금 행정심판이 이제 오래 걸릴 텐데, 행정심판이 오래 걸릴 텐데, 그냥 돌아가야 된다고. 나중에 얘가 이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게 회복하기 어렵죠, 손해를. 요럴 때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임시처분제도야. 요때는 집행정지는 안 되니까, 요때 바로 임시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임시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면,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지? 임시적인 지위. 뭐죠? 얘는 당분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야. 그지? 네. 우리 노무사 시험에도 한 5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글쎄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자녀까지 출산했어. 자녀까지 여기 출산했어. 만약에 얘가 지금 본국으로 출국된다고 한다면 가정이 거의 그냥 파탄될 지경이야. 자, 이런 경우에 얘한테는 임시처분이 허용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는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노무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의뢰인들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 대비해 필요한 거예요. 가능한 한 인정해줘야죠. 네,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은 웬만하면 인정되는 쪽으로 여러분 풀어가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 어떤 경우가 집행정지 되고 임시처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만 있지. 어떤 제도인지 알죠? 그래서 두 가지 잘 구별하세요. 임시처분 제도와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먼저 얘기하는데 우리 이따가 보는 행정소송에는요. 임시처분 제도가 없어요. 행정소송에는 집행정지 제도만 있습니다. 이러한 점. 그래서 우리 그거 공부해야 돼. 나중에 소송에 대한 답안지 작성할 때 거기다가 막 임시처분 제도 쓰면 어떻게 마이너스 20점 감점. 되는 거지.